지방선거 후보를 모시고 출마의 변과, 공약을 들어보는 선거레이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경시장 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신현국 후보와 함께합니다. 후보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시작에 앞서서요, 시청자분들께 본인 소개와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문경시장을 10년 전에 2번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칭 환경 전문가라고 하고 있고, 또 특히 저는 문경시장 할 때도 그렇고 일벌레다는 소문이 날 만큼 일에 관한 한 욕심도 많고, 또 한번 이렇게 잡은 것은 매듭을 짓고야만은 그런 일에 관한 욕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경에서는 일벌레라고 소문이 나 있습니다. 네, 이미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문경시장으로 이미 활동을 하셨고, 예. 또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는 탈락의 고배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도전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시장을 하고 또 중간에 국회의원 출마를 하고 네. 이러다 보니까 야인 생활을 하면서 우리 문경을 되돌아보니까 지금 최근 10년간 문경이 멈춰 있습니다. 정체돼 있고, 과연 문경이 이러다가 지도상 사라지는 거 아니냐. 또 많은 젊은 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기도 하고, 또 그러한 것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면서 또 저도 제 인생의 마지막 마무리로서 문경 발전에 역할을 할 수 있으면 큰 보람이고 큰 또 일이라고 생각해서 늦었지만 이렇게 마지막으로 다시 또 시장 출마를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네, 출마하게 된 계기까지 들어봤는데요. 후보님께서는 이번 국민의힘 경선에서 총 30%라는 페널티를 받고도 공천에 확정이 되셨습니다. 네. 먼저 축하드리고요. 예. 소감 한 말씀해 주시죠. 참 30%또 가감점이 이만큼 심각한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고요. 네. 죽었다 살아났죠. 그러났고 또 운이 좋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문경 시민, 많은 문경 시민, 또 문경에 거주하시는 국민의힘 당원님들이 저를 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함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앞으로 잘하라는 뜻으로 명심하고 또 어쨌든 문경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하라는 그런 명령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른 후보들과는 차별화된 신 후보님만의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문경시장에 관한 한 준비됐습니다. 네. 준비 동작이 필요 없고 14개 읍면동 구석구석을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요. 또 무엇이 문제인지도 잘 알고 있고, 또 거기다가 저는 추진력이라고 보통하고 추진력, 또 결단성, 또 과감성. 지금 문경에는 개발해야 됩니다. 무조건 하고 가감하게 도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저와 같은 그 캐릭터가 문경 발전에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네, 이어서 문경시 현안도 좀 다뤄볼 텐데요. 현재 문경시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도 의견 주시죠. 저는 우리 문경이 참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산세도 좋은데 한 가지 딱 부족한 게 있습니다. 네.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감소 문제입니다. 인구가 16만이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7만마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구 감소는 결국은 시내 상권이 몰락을 하고 젊은이에게 일자리가 없고 희망이 없는 문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지만은 첫째도 인구 문제고 둘째도 인구 문제고,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면은 문경에 희망이 없고 문경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인구 감소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인구 감소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아주셨는데요. 이어서 핵심 공약도 소개해 주시죠. 제 공약도 바로 인구 감소,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입니다. 네. 그래서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과제는 2가지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유치하거나 아니면 학교를 유치하는
그래서 저는 그 여러 가지 공약 중에서 서울에 있는 한국체육대학 유치를 1번 공약으로 제시하고요. 또 서울에 있는 숭실대학교 연수원을 문경에 있습니다. 연수원을 토대로 해서 문경 캠퍼스 만드는 걸 2번째 공약으로 제시하고요. 그다음에 문경 관광의 활성화를 위해서 주얼산에 대규모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것을 3번째 공약. 네. 4번째는 문경이 이제 돈달산이 있는데 돈달산을 서울의 남산처럼 개발하겠다는 거. 네. 5번째는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게 저희 핵심 공약입니다. 네, 후보님 공약 5가지를 들어봤고요. 좀 더 자세히 지역 현안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네네. 먼저 교통 문제부터 살펴보면요. 이 문경시가 접근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네. 이야기도 있습니다. 우선 실제로 인근 광역시인 대전을 예로 들면요. 문경까지 차로는 1시간대인데 네. 대중교통으로는 3시간 이상이 걸려서 네네. 불편을 호소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교통이 뭐 지금도 옛날보다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중부 내륙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네. 서울권이라든가 대구권은 많이 이제 편리해졌는데 내년에 이제 중부 내륙 철도가 문경역으로까지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완화가 좀 되는데 현재 가장 문경에서 교통망은 59번 국도가 상당히 이게 뭐랄까 협소하고 또 구간이 굴곡이 심해서 그 59번 국도를 확장하는 국도비를 해서 확장하는 과제가 제일 큰 과제라 생각하고 또 이제 중부 내륙 철도 부분은 좀 더 빠르게 개통되는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앞서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을 하셨던 인구 감소 문제도 좀 짚어볼 텐데요. 문경시 현재 인구는 7만 명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청년의 지역 이탈과 고령화로 인구 7만 명마저 무너지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이러한 인구 감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인구 문제 해결은 결국은 개발입니다. 네. 개발을 해서 찬밥 더운밥 가리지 않고 문경이 가장 갖는 잠재력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고 문경에 맞는 대학이나 학교를 유치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관광 자원의 다양화를 통해서 인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사람이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랄까 그런 산업을 육성하는 것만이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인구 감소와 인구 유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네네. 문경시와 상주시는 추모공원 또 신축 아파트 건립을 두고 마찰이 좀 있었죠. 네네. 네, 추모공원은 중재기구를 통한 조정으로 해결의 가닥을 잡았지만 이 신축 아파트는 이해관계도 복잡하고 또 인구 유출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서 해결이 쉽지만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신축 아파트 건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우리 문경시가 제일 이제 점촌 지역이 제일 큰 소재지인데요. 점촌이 상주 함창 이안 지역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문경의 점촌 지역이 개발하니까 점촌 지역은 땅값이 올라가고 상대적으로 이안이나 상주 함창 지역은 이 땅값이 저렴하다 보니까 이 아파트 수요는 문경 점촌을 목표로 두고 이안 함창에다가 이 아파트를 건립하면은 결국은 문경은 100% 인구 유출만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시민들이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요 최근에도 그러한 부분이 이 문제로 부딪혔는데 네. 저는 그 대안 중에 하나가 지금 함창 이안 지역은 하수도가 없습니다. 네. 이 하수도는 점촌 하수처리장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하수처리장이 지금 우리 문경 점촌에 이용한 거에도 어느 정도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인근 이안 함창 지역까지 우리가 협조를 해줄 능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그 이안 함창 지역에 만약에 아파트 건립이 있다면은 이 하수처리 협력 문제는 제가 시장이라면 해주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부분이 협력이 안 되면은 이안이나 함창에서 자체 하수처리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것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합창읍 신축 아파트 건립 문제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수처리 문제를 가지고 저희는
방어를 하겠다 그런 말씀.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예, 방어를 하겠다 그런 말씀.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죠. 또 문경시에서 귀농귀촌인에게 임대주택을 보급하는 조립식 주택, 모듈주택 보급 사업을 추진했다가 퍼주기식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임시주택 보급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또 생각하시는지, 또 생각하시는 귀농귀촌 정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좀 직설적인 이 대목에서는 직설적인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예. 잘못된 정책입니다. 어, 저는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 문경의 인구 문제 해법이 주택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거죠? 결국은 공장이나 학교라든가 사람이 사는 이 문제가 우선이지 네. 집이 부족해서 사람이 안 오는 게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모듈 주택이라는 것도 어느 귀농하는 특정인에게 어떤 특혜를 주는 어떤 그런 문제고, 그런 부분은 주택업이나 아파트 이런 업이 공장이 들어오고 우리가 학교가 들어와서 이런 주택 수요가 생기면은 민간에서 얼마든지 집을 짓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문경시가 행정으로 접근하는 것은 공장을 유치한다든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이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써지고, 그래서 그게 부족한 주택 문제는 주택업체라든가 이런 데서 민간에서 충분히 커버가 하는 건데 행정에서 반대로 거꾸로 간 거죠. 잘못된 것입니다. 그 주택을 짓기보다는 사람들이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또 관광 분야도 살펴보면요. 문경시에는 문경세제부터 단산 모노레일, 또 오미자 테마터널까지 특색 있는 관광지가 많습니다. 이런 지역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문경은 정말 관광은 천혜의 관광산이 많습니다. 예. 그동안 여러 가지 드라마 세트장이라든가 또 생태공원이라든가 또는 백두대간 주월산 이런 풍광도 충분한데요. 그런데 이제 다른 지역들이 엄청나게 관광 자원을 개발하고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한 10년간 문경이 새로운 관광 인프라 투자가 부족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와서 관광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문경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상품을 다양화하고 새로운 투자를 해서 이 새로운 관광객 유입에 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서 이 주월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한다든가 지금 모노레일을 설치하고 또 옛날에 그 드라마 세트장과 관련해서 이 영상문화 복합도시 이런 구상, 그 다음에 이 문경 세제주기에서 공연장을 활성화해서 공연문화를 활성화한다든가 또 사과, 오미자 이런 농산물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관광상품 개발. 네. 그래서 이 시대가 변한 만큼 문경 관광도 따라서 변화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내실 있는 콘텐츠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 시장이 되신다면 어떤 점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그 선거를 준비하면서요. 네. 캐치프레이즈를 뭘 할까 고민하다가 우연히 그냥 긍정의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스 문경을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문경이 그동안 보면은 이게 지역이 보면 말씨부터가 그렇고 또 다른 어떤 수도권에 비해서 친절도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이 민원 문제를 하더라도 쉽게 부정적으로 접하고 안 된다는 말을 많이 듣는데 저는 이제는 문경이 긍정의 힘이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스 문경 뭐든지 예스 기업, 예스 발전, 예스 관광. 네. 그래서 모든 부분이 긍정의 힘을 웃으면서 밝은 표정을 짓고 관광도 예스, 공장도 예스, 학교도 예스. 그래서 모든 분들이 문경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스 문경, 예스 문경. 그래서 긍정의 힘을 발휘해서 지금 문경이 부족한 모든 부분을 긍정적으로 접근해가지고 공장도 유치하고 학교도 유치하고 관광도 더 다양화하고 네. 또 서비스도 다양화해서 또 행복한 문경을 만드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앞으로 저한테 기회가 주어지면은 또 캐치프레이즈를 이제는 전에는 러닝 문경을 했는데 이제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긍정의 힘을 발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선거 때도 예스 문경이고 네. 또 앞으로 시정을 펼치더라도 예스 문경으로 가고 싶습니다. 네, 농업 이야기도 조금 더 해보자면요. 인구 절반이 농업에 종사할 만큼 이 농업의 중요성이 큰데 발전 계획도 있으실까요? 예, 제가 10년 전에 문경시장 할 때 농민시장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문경 농업 발전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문경은 절반이 최소한도 인구의 절반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네. 문경 농업의 대표 산업은 사과하고 한우를 들 수 있고요. 예. 또 최근에는 오미자라든가 다른 어떤 품목들도 넣는데 문경 사과를 하고 저는 한우를 당시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을 하고 홍보를 했습니다. 농업은 농사 짓는 거하고 파는 거 두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사 짓는 부분은 농민들의 몫이고요. 네. 근데 파는 문제는 같은 울타리 안에 들어가는 유통의 문제입니다. 유통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브랜드 가치를 높이면은 돈이 되는 거니까 저는 문경 사과를 홍보하고 문경 한우를 홍보하기 위해서 그 당시 사과 축제를 또 하고 한우 축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또 다시 저에게 기회가 주어지면은 문경 농업을 특화시키고 문경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과, 한우, 오미자를 중심으로 해서 문경에 특화된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사과연구소, 한우연구소 또 그리고 보조금을 또 늘려주고 또 규제를 풀고 지원을 늘려서 문경 농업이 이 경쟁력이 있어서 문경 농업 소득을 더 늘려서 그 농업 소득이 시내 상권까지 연결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농업 발전 계획까지 들어봤는데요. 앞서 인구 감소 해결 방안으로 대학 유치를 말씀해 주셨어요. 네네. 이 대학 유치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대학 유치를 공약 1, 2번으로 내걸었습니다. 한국체육대학 서울에 있는 거하고 네. 숭실대학교 문경 캠퍼스를 말씀드렸습니다. 한국체육대학은 아직 이전 계획조차 없습니다. 예. 저는 윤석열 정부에 감히 건의를 드려서 한국체육대학의 지방 이전을 지역 분권, 지방 분권 차원에서 지방 이전을 강력하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건의가 받아들이면은 2단계로서는 문경 유치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상무부대가 국군체육부대가 문경에 와 있기 때문에 네. 국군체육부대와 한국체육대학이 서로 시너지 효과도 있고 또 문경이 여러 가지 교통이 편리하고 또 여러 가지 운동하기에 적합한 지역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한국체육대학 문경 유치는 저는 충분히 타당성이 있고 또 한번 도전해 볼 만한 과제라 생각하고요. 네. 또 숭실대학은 이미 숭실대 연수원이 문경에 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숭실대 연수원을 확대 개편하거나 아니면 현재 문경대학과 연계를 해서 통합하는 이런 방안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고 그런 것을 도전해서 적어도 2개 대학을 수도권 대학을 문경으로 유치하겠다는 그 욕심입니다. 네, 그렇다면 끝으로 지역민과 유권자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죠. 존경하는 문경 시민 여러분, 저 이번에도 공천도 받았고 그동안 여러 가지 또 속도 많이 시켜드렸습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면은 저의 모든 역량을 쏟아서 문경을 발전시키고 문경의 미래를 만들고 문경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문경에 살 수 있고 우리 문경 모든 분야가 다 뜻하다는 데 소원을 이루는데 저 미력 하나만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6월 1일 이번 선거에서 저 신영국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해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고요.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